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인데요. 6월 25일, 그러니까 전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뚫는 그래프를 만들어 주었고요.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0.06%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계속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니케이가 0.66%, 대만이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다시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3,302포인트 0.51%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다시피 드디어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뚫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3,200포인트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라갈 때는 이 응집된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피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 저점과 고점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카카오 15만원 초반대 저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장대 음봉의 한 3분의 1 지점 16만원 부분까지 한번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확률의 싸움입니다. 확률을 100%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거래량, 그리고 수급 이런 걸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 수급을 보시면 여전히 기관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57만 주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이 지난 금요일에도 58만 주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를 했습니다. 15만원대 초반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15만 6천원, 8천원 요 부분에 전량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15만원대 초반과 16만원 이 포기해 해봤자 5%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수익이 크게 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 거래 대금만 1조 8천억 원치가 터졌죠. 그리고 한 호가당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얘네들은 카카오 얘네들 매수할 때 다른 테마주들 거래하는 양의 한 5배 정도 크게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얘가 2% 정도만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테마주들 10% 정도 수익을 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우량주들 단타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카카오 다음 주 행보가 중요하겠죠. 자, 카카오를 보실 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두산중공업 차트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온 그 다음 날 양봉이 나왔죠. 거의 카카오의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1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버렸죠. 이게 다음 주 카카오 그래프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급이나 거래량 그리고 그래프 패턴을 보시면 카카오가 이전에 두산중공업의 그래프를 따라갈 확률이 조금 크다라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당장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고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 음봉을 만든 상태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 와중에 기관 외국인의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카카오 전략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저점을 노려가지고
14만원대 중반 혹은 뭐 14만원대 초반까지 이런 부분에 카카오가 온다면 매수를 해가지고 며칠간 끌고 가는 그런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지난 목요일 방송 그대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제법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자, 현대위아인데요. 자, 현대위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일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계속 홀딩 중입니다. 얘가 카카오처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깨뜨리는 긴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럼 다음 주에도 계속 끌고 나가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보시면 외국인 기관 뭐 수급이 뭐 끊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9만원에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행보하고 있죠. 그 중에 기관 매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 기관 중에서 이 금융투자가 매수했다라는 거는 오게 튀긴 하지만요, 그래도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좋아 보이고요.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도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주가 모습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의 그래프를 만들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22만 7천 원이죠. 이 부분까지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전고점 부분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주가 차트가 카카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카카오의 목요일 차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얘가 뭐 급락이 났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8.59% 하락.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카카오의 저점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선이 살짝 무너지는 24,000원 초반,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여기서 계속 뭐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전날 기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단타 매매 거래를 할 때는 종가상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의 그래프처럼 오전 중에 이렇게 24,000원 초반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반등폭을 노린다라는 거죠. 그런 거지. 이렇게 음봉을 맞고 종가가 이렇게 24,000원을 끝난다고 해서 여기서 뭐 종가 오버나잇을 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급락을 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치료 효과가 없다,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후에 이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제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지난주에 뭐 말씀을 드렸죠. 16만원 이런 부분에 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오후에 급락을 했을 때 16만원에 매수해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이거 매수해야지. 이게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저도 봤는데요, 이게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내용이 그다지 큰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5만원대 초반 이런 부분에 온다면 좀 매수해 가지고 단타 치는 전략, 그런 전략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셀트리온 제약을 기관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악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악재가 과연 그렇게 큰 악재인가 라는 거, 그런 세 가지 때문에 뭐 15만원대 초반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뭐 엑세스 바이오,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의 자회사인 뭐 팜젠 사이언스, 얘가 뭐 장중에 뭐 좋은 뉴스가 떴죠. 미 FDA의 진단키트 뭐 허가, 그런 뉴스가 떠가지고 한 24%까지 상승했던 거, 그 외에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 종가 오버나잇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종가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색을 하시면 계속 뉴스가 뜨고 있죠. 뭐 최소 85개국에 확산되고 있고 전염성이 가장 높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 관련 뉴스들은 이게 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서 하면 변수가 좀 많죠. 물론 좋은 변수도 있지만 이번 주처럼 뭐 윤석열 대변인 사태 뭐 그런 게 갑자기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오버나잇 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 관련 뉴스들은 한번 생성이 된다면 꾸준히 그 뉴스가 재생산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운 좋게도 슈바시스가 시간의 가격에서 3.66%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뭐 이 슈바시스를 뭐 적정한 가격에 잘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또 이렇게 슈팅을 시도하겠죠. 4월 달에 한번 오세훈 관련 뭐 신속 진단키트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주었다가 5월 달에 제자리로 왔죠. 5월 달에 이렇게 올랐던 모습에 대한 뭐 학습 효과라고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런 학습 효과가 오를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빠지는 시그널을 줄 때는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주인데요. 자, 해운주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자, 1등으로 나섰던 게 페노션인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7,830원, 이 부분이 전고점인데요. 3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830원. 7,830원 전고점을 가뿐하게 아침에 9분 만에 이렇게 돌파를 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것도 제법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고점 돌파 매매를 하는 애들, 뭐 거래가 그다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거래를 하실 때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애들,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뭐 나 홀로 아무런 테마 없이 10% 올리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 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애들 잘못 들어가면 갑자기 뭐 5% 6% 순식간에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거래량, 거래 대금을 많이 터뜨리고 있는 애들, 그리고 테마를 형성해서 가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건 지난 금요일 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프로그램이 뭐 3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에 찍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 마감 후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270만 주, 기관이 78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보험, 투신, 연기금 뭐 이런 애들이 골고루 들어왔고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길게는 3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다면 이런 애들도 충분히 종가 오버나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가 오버나잇을 해가지고 다시 랠리를 기대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페노션에 세워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6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